오늘은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눗셈은 없군요. 덧셈, 뺄셈, 곱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몇 가지 직관적인 이야기랑 직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까지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전에 몇 개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영행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행렬은 행렬인데 영행렬은 뭐냐면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영행렬이고요. 이것도 영행렬입니다. 행렬의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성분이 0으로 차 있는 걸 영행렬이라고 하고 표현할 때는 숫자 0을 써요. 그냥. 됐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행렬은요. 행과 열이 같은 경우는 1로 차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차 있는 걸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 행렬에 대한 내용은 뭘로만 이야기를 하냐면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진 친구고 3차 정사각 행렬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진 게 3차 정사각 행렬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4차도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2차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보여드리려고 3차까지 적었고요. 자, 여기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1열이죠. 행과 열이 같네요. 1을 채우고요. 여기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2열이죠. 그러면 행과 열이 다르니까 0, 똑같은 이유로 0, 똑같은 이유로 1이 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같은 곳은 1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채우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단위 행렬. 그리고 단위 행렬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2로 적습니다. 됐죠?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에 오늘 할 내용인 행렬의 연산 중에 덧셈하고요. 뺄셈 연산은 무언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행렬의 덧셈 뺄셈은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 첫 번째는 행렬의 구조가 같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깔고 갑니다. 구조가 다르면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A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1, 3, 5. 그 다음에 B 행렬이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행 몇 열이죠? 1행 3열이에요. 행은 줄이었잖아요. 3행 1열이죠. 몇 행 몇 열이에요? 3행 1열이죠. 구조가 같네요. 구조가 같으니까 A 더하기 B를 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를 하면 1, 3, 5 더하기 10, 20, 3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덧셈 하시면 됩니다. 직관력이 높죠. 1하고 10을 더해서 11, 3하고 20을 더해서 23, 5하고 30을 더해서 35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덧셈입니다. 그럼 뺄셈은요? 당연히 똑같겠죠. B 빼기 A 하면 10, 20, 30에서 빼기 1, 3, 5를 하면 역시 행과 열이 같은 곳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10 빼기 1이니까 9 되고요. 20 빼기 3이니까 17, 30 빼기 5니까 25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도 있어요. 사실 실수배는 덧셈을 여러 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A 더하기 A를 뭐 쓰나요? A 더하기 A. 2A라고 적죠? 그럼 사실 덧셈인 거예요, 2A는. 그럼 얘는 지금 A가 1, 3, 5니까 2배에 1, 3, 5가 되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1, 3, 5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곱한다고 생각하셔서 2, 6,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배의 A라고 하면 K하고 1, 3, 5가 되니까 K, 3K, 5K가 되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B가 10, 20, 30이었죠? 그럼 B는 현재 10, 20, 30인데 이걸 10으로 묶어내면 1, 2, 3이라고 적어도 의미는 같은 겁니다. 됐죠? 덧셈하고 실수배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직관력이 높은 행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곱셈이 조금 어려워요. 곱셈이 조금 어려워서 그거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은 종료됩니다. 적으세요. 행렬의 곱셈. 곱셈이고요. 이 곱셈은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직관성이 좀 떨어져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행렬의 곱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아까 전에 덧셈 뺄셈 할 때는 구조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구조가 똑같으면 구조가 똑같은 걸로 곱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A 행렬이 만약에 M 곱하기 N 형태를 띠고 있고 B 행렬이 P 곱하기 Q 형태를 띠고 있다면 지금 A 곱하기 B 행렬을 하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친구의 열과 뒤에 있는 친구의 행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A 행렬이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리고 B 행렬이 2 곱하기 3 행렬이죠.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하면 2 곱하기 3 행렬과 2 곱하기 3 행렬을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나요? 다르죠. 그럼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곱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행렬인데 3 곱하기 1 형태예요. 그럼 A 곱하기 C를 하면 2 곱하기 3 행렬하고 3 곱하기 1이니까 이 두 개가 같죠? 그럼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고요. 행렬의 곱셈을 하면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생겼냐면 남은 친구들 있죠? 2 곱하기 1 행렬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직접 곱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가 2행 3열짜리 그래서 1, 2, 3, 5, 6, 7이고요. C가 3행 1열 그러면 1, 3, 4 됐죠? 이렇게 해요. 그럼 A 곱하기 C 해볼게요. 1, 2, 3, 5, 6, 7 A랑 C 1, 3, 4 자, 왜 없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행열이죠? 그래서 행과 열을 곱하는 거예요. 몇 행이죠? 몇 열이죠? 그럼 결과물을 1행 1열 자리에 적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죠? 그래서 이 똑같은 애들을 순서대로 요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얼마죠? 1, 6, 12니까 19 그걸 1행과 1열을 곱해서 나온 거니까 결과물에 1행 1열에 적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2행과
1열이니까 결과물을 이행일열에 적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4예요. 이렇게 크네요. 5, 18, 73, 74, 28. 자, 그럼 이렇게 하면 46에다가 51이네요. 그래서 51이 되죠. 자, 몇 행? 2행 3열이었죠? 그리고 몇 행? 3행 1열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곱셈이 가능했고 같으니까 결과물 2행 1열 나올 거라고 했죠? 나온 결과물 보니까 2행 1열이네요. 됐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곱셈하는 방법이에요. 왜에 대해서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곱셈은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단위 행렬이라는 거 이야기 드렸어요. 단위 행렬 뭐였죠? 가운데가 1로 쫙 차 있고 나머지 0으로 차 있는 거였죠? 그 단위 행렬이 왜 필요한 거냐면요. A 곱하기 2를 하죠? 단위 행렬을 하면 무조건 A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2는 이 구조에 맞춰서 무조건 똑같이 생긴 친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행 3열이었죠? 2행 3열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랑 계산을 하려면 앞에 3이 와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수, 아까 단위 행렬은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각형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1, 2, 3, 5, 6, 7이고요. 2는 단위 행렬.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1행과 1열이니까 결과물에 1행 1열에 적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0, 3 곱하기 0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행 2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물에 1행 2열에 적는 거예요. 1 곱하기 0, 2 곱하기 1, 3 곱하기 0이라 2가 될 거고요. 행, 열 해서 1 곱하기 0, 2 곱하기 0, 3 곱하기 1에서 3인데 1행 3열이니까 1행 3열 여기다 적는 거죠. 그 다음에 2행 1열 5 곱하기 1, 6 곱하기 0, 7 곱하기 0이라 5가 될 거고요. 5 곱하기 0, 6 곱하기 1, 7 곱하기 0이라 6이 될 거고요. 7이 될 거죠.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원래랑 똑같잖아요. 단위 행렬의 의미가 곱셈을 했었을 때 원래 행렬과 똑같은 친구를 나오게 해준다. 마치 숫자에서 숫자 곱셈할 때 이 숫자랑 곱하면 원래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1. 1하고 똑같은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행렬을 곱셈하는 방법 이야기 드렸고 어떤 연산들이 나오면 우리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할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러면 덧셈은 무엇이 성립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A 빼기 B랑 B 빼기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보세요. 아까 A가 2 곱하기 3이고 C가 3 곱하기 1이라 A 곱하기 C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C 곱하기 A를 한다면 3 곱하기 1하고 2 곱하기 3을 하는 거니까 다르니까 할 수가 없죠. 아예. 그래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 즉 교환 법칙은 곱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성립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은 중요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 분배 법칙이나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곱셈만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어. 이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러면 앞에 거부터 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뒤에 거부터 하고 앞에 거랑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곱셈은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은 이 연산이 같은 경우의 결합 법칙입니다. 네가 방금 말한 분배 법칙은요. 연산이 다른 종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 보시면 연산이 다르죠? 그럼 이걸 연산까지 묶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역시 곱셈은 무엇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할 때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거. A 더하기 B의 제곱 있죠? 우리 숫자로는 이걸 뭐라고 써도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죠? 근데 어디서는 성립하지 않냐면 지금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사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인 거예요. 그럼 이건 요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요. 얘가 요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A 더하기 B의 뒤에 A가 곱해지는 거고 더하기 A 더하기 B의 뒤에 B가 곱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뒤라는 표현 썼죠? 그죠?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달라요. 그래서 A가 뒤에 곱해졌냐 앞에 곱해졌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게 요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분배되면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라고 적고요. 요렇게 분배하면 앞에 B가 있고 뒤에 A가 있는 겁니다. 더하기 이걸 역시 이렇게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하면 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예요. BA랑 AB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EAB라고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곱셈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적으세요. 오늘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죠. 정석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에 기본 문제 19-3이에요. 기본 문제 19-3 보시면 행렬 A랑 B가 나와 있는데 A 더하기 B의 제곱이 이게 성립한대요. 근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개한다면 뭐가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까 마지막에 적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풀어서 적으면 2AB라는 건 AB 더하기 AB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AB 더하기 AB로 쪼개서. 그럼 A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도 사라지고요. AB 하나도 사라지니까 결국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BA랑 AB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 특별히 같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BA 구할 거예요. 0, Y, X, 6, B 적었고요. A, 1, 2, 3, 4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행 1열이니까 일행 1열의 결과물을 적는 거예요. 0 곱하기 1, y 곱하기 3이니까 3y. 그 다음에 0 곱하기 2, y 곱하기 4니까 4y.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행 1열이죠? 2행 1열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이렇게 하면 18. 그래서 x 더하기 18. 이렇게 하면 2x 24. 그래서 2x 더하기 24. 이게 BA가 됩니다. 됐죠? 그냥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 해보죠. AB는 1, 2, 3, 4에 B, 0, Y, X, 6이 됩니다. 하지 말고. 자, 행열 하면 1 곱하기 0, 2 곱하기 X라 2X가 되고요. 행열 하면 1 곱하기 Y, 2 곱하기 6이라 Y 더하기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열 하면 0, 4X. 하지 말고 아까 20분 잤잖아. 응?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금방 끝나요. 금방. 자, 행열 하면 3 곱하기 Y, 4 곱하기 6이라 3Y 더하기 24가 됩니다. 됐죠? 근데 BA랑 A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Y는 얼마? 2X가 되고요. 4Y는 얼마? Y 더하기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8은 4X가 되고 2X 더하기 24는 3Y 더하기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 하나씩 하나인 이식하고 이식을 정리해 본다면 3Y는 10이니까 Y는 3이 되고요. 3X는 18이니까 X는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랑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요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죠. 자, 문제 하나만 더 풀 거예요. 기본 문제 290페이지 기본 문제 19-5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만 풀고요. 오늘 선생님이 풀어드릴 건 끝입니다. 자, 19-5번 볼게요. A가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 그냥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라고 나왔고요. 2는 1, 0, 0, 1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PA 더하기 QE가 0, 영행열이라는 거예요. 됐죠? A는 문제에 나와 있네요. 2도 우리 알고 있죠. 100에. 영행열은 0000이에요. A제곱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A제곱 그냥 직접 구할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1 마이 마일 1 1 마이 마일 1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러면 행열 할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2니까 3. 행열 할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니까 마사. 그 다음에 행열하면 마일이니까 마이. 행열하면 마이니까 2, 1이니까 3. 안 돼! 자지 마! 자,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잡니까? 다 했어요. 좀만 잡아. 자, 그래서 A제곱은 이거라 이 식에 넣어보죠. 3 마사 마이 3 하고요. P, 실수배의 A니까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서 더하기 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더하기 P가 되고요. 더하기 1001인데 거기에 Q배하니까 Q 곱해서 Q00 Q가 되고요. 그게 문제 영행열 0000이 된대요. 그럼 덧셈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 정리하시면 돼요. 그만 자.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정리하면요. 3 더하기 P 더하기 Q가 0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을 더하면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사 마이너스 2P가 0이에요. 방금 요 얘기로 P가 얼마인지 나왔네요.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Q가 0이니까 Q도 나왔네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사실 뭐가 성립한다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영행렬이다. 이게 성립한 겁니다. 이게 성립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밑에 2번 문제 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구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2분 정도만 하면 돼요. 2분만 정신 빡 차리세요. 자, a 4제곱하고 a 세제곱이 나왔는데 우리 알고 있는 건 요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하면 a제곱은 2a 플러스 2라고 넘겨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a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요. 양변에 a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a가 되거든요. 2는 어떤 걸 곱하면 곱한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a 제곱이 아까 2a 더하기 2였으니까 얘는 2배에 2a 더하기 2에 a까지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5a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a 4제곱은요. 여기에 양변에 a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5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a 제곱이 뭐라고요? 2a 더하기. 근데 거기 5배 하면 10a 더하기 5e 더하기 a니까 최종적으로 11a 더하기 5e라고 차수를 낮춰서 간단하게 2분도 안 됐어. 차수를 낮춰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했던 친구인 a의 제곱, 공간이 없네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a의 제곱이 제예요. 11a 플러스 5e 빼기 a 세제곱은 얘예요. 5a 더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2예요. 그러면 6개 빠졌으니까 5a 그 다음에 5e 하나 이렇게 해서 5a 더하기 5e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야, 선생님하고 단둘이 수업하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왜 6이죠?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나요? 2a 더하기 2. 그래서 여기에 하면 2a 더하기 아이고 여기가 2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 2이어야 되는데 미쳤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2a가 될 거고요. 계산이 틀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2a가 되니까 여기가 12a가 되겠죠. 12a 더하기 5e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a 4제곱이 12a 더하기 5e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12a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요건 6a 더하기 4e가 되겠죠. 자지 말고 자지 마. 그래서 이 2개까지 하면 오늘 풀어드릴 건 종료됐습니다. 현석 씨, 단둘이 수업하는 대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자, 요거 적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문제, 과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